근데 이 사람의 그걸 모르는데? 원래 스타일이 알맹이가 없었던 모양이구나. 이 사람이 이제 농림부 장관이죠.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네, 경력이. 말하는 스타일이 좀 있나 봐요. 펀쿨 색 남이라고 하는군요. 뻔, 재밌고, 쿨하고, 색은 이제 섹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인터뷰 스타일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평상시 스타일이 그러신 건지, 이게 제가 이분의 살아온 인생을 처음부터 본 게 아니다 보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튼 별명이라는 건 좀 다들 재밌게 짓는 것 같아요. 기자의 질문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위트하게 대응을 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모양인데, 더 봐야 될 내용이 있나? 그걸 왜 별명을 평가를 해야 돼요? 저도 금방까지 주신 걸 봤는데, 제가 안 보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봤어요. 오늘 하루만 한 5번 봤어. 나 안 본 거 아니야. 본인 주는 거 다 봐요.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말을 했는지도 예전에 기사를 한번 봤어요. 이 제목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 딴 거 떠나서 재평가가 시급한 펑쿨색자. 재평가를 할 게 없는데 왜 재평가를 하는 거지? 재평가를 할 게 없는데, 애초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애초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재평가가 필요하다길래 그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한 거야. 원래 이제 신인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81년생이잖아요. 81년생이면 사실 자기 소신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뜬구름 잡는 식의 말을 하겠죠. 화법을 썼겠죠. 그런데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니까, 젊은 나이에 농림부 장관이 되었어. 그러니 이제 자기 색채를 드러낼 때가 된 거죠. 색채를. 자기만의 색채를 이제 드러낼 때가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뻔, 쿨, 섹시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제 뭐 우리 보통 이제 무슨 높은 말로 이제 좌라고 하잖아요. 좌라고 붙여서 이제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올해 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주가 이제 올해 보면은 을사년이 들어오고, 임수에서 을목은 이게 상관, 말과 행동이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 말과 행동을, 원래 그 상관이라는 게 조금 직설적인 화법이나 행동을 가지거든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직설적이라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직설적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보면은 진월이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원곡 자체에 신금, 정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어찌되었던 일간이나 월간에서 을목으로 생을 한다는 것도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양양생이나 이제 음생은 아니지만 이게 양음은 또 음양생이라고 해가지고 양음이나 음양은 또 음양생이라고 해서 시원하진 않은데 조화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통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히려 작년에 만약에 이런 기회를 잡았다면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해서 조금 밉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음양이 조화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조금 조화로운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쌀값 문제는 제가 그 일본의 쌀값 문제를 처음 봤던 기사에서는 평상시대로 이제 공급량이 되고 있고 수매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거의 전체량을 수매를 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쌀값이 뛰었었다는 최초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누군지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수요가 떨어져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져서 쌀값이 오른 거니까 이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이 정부 비축미를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당연히 공급을 무제한으로 해버리면 미리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쌀을 샀던 사람도 피를 보고 있겠죠. 그렇게 이제 뭐 쌀값이 잡혀 나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풀고 있으니까.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을 무제한으로 하니까 쌀값은 당연히 정상화를 가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야기할 거리가 있나?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 사실 농림부 장관이 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본의 총리는 그 당의 당대표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정도의 업적을 가지고 나이가 좀 더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45세는 정치인 치고는 나이가 좀 젊은 편이라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그러기에는 그 당이 그렇지 않을걸요? 조금 나이를 좀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한 10살은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지금은 좀 너무 젊어서 당의 주류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일본은 그게 좀 파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일본 정치 자체가. 지금 45세에 농림부 장관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파격적인데 이 이상 뭔가 주려고 잘 하지를 않을 거예요. 일본 애들에서 그런 게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게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보면은 걔들 정치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번도 혁명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기득권 세력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라서 그래서 그걸 좀 많이 꿈꿔요. 혁명 같은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좀 동경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에는
자기가 인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총선을 해야 돼. 총선을 해서 그러니까 총선 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를 선출할 때에 선거에 나가서 당대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 당대표는 아마 의원들이 선출할 텐데 자민당 당대표 선출이 그렇지 않나? 자민당 총재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추천,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추천 20명을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 표랑 당원 우선 투표를 합산해서 그럼 결국에는 뭐 그런 거네. 당심이네. 일본 당대표 선출 방식이 이제 보면은 당내 국회의원 20명의 지지를 받고 당내 국회의원과 당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당원 말고 대의원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대의원 뭐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00명의 이제 선거를 통하여 당선인데 결국에는 당내 국회의원하고 대의원이 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의 당심인데 국회의원들의 협조인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협조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언제 당대표 선거를 하지? 작년에 했는데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24년도에 했잖아요. 24년도에 작년에 해서 지금 현재 총리가 당대표로서 총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본 총리 임기 4년이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28년? 7년? 24, 5, 6, 7, 7년? 2027년에 선거를 한다고 치면 자기는 출마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잖아. 아무래도 정화가 오고 정의만목을 하려고 들고 뭐 청간합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길을 가려고 들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자기 길이 사실 지금도 보면은 이 별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좀 튀는 행동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이 튀는 행동이죠. 아무래도 그걸 좋아할까? 잘 모르겠네. 결국에는 지금 하고 싶다면 말 그대로 이제 총리가 되고 싶다. 자기 인생에 당대표가 되어서 총리가 되고 싶다. 결국 그게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되어서 이제 총리가 꿈이다. 이러면 이제 당내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파를 창설을 해야 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주류 계파를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어. 지금도 보면은 이번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에는 아베 전 총리 계파거든요.
어쩔 수 없어. 자기만의 이제 그 독단적인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이제 능력으로는 힘들어. 그래서 정민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약에 정민현에 한다면, 만약 물론 좋겠지만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려고 한번 도전을 하겠지만 이제 당내 적대감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걸 좀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당내의 적대감은. 그게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면 돼. 그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을사년 들어오면 괜찮죠. 거기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7년도에 선거를 해서 출마를 하고 그런다면, 근데 이번 지금 현 총리가 한 번 더 하려는 꿈을 갖고 있다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리랑 붙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현 총리가 이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덕택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안정됐고, 그러니까 얻어간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을 후계자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후계자는 후계자인데 지금 총리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될 텐데, 그러니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 지지율이 안정됐는데 당연히 더 하고 싶겠지. 지지율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싫지만,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저번에 이제 선거는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일단 어떻게든 간에 지금 안정을 가지고 지지율이 안정세를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이란, 정치인이라면 끝까지 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 젊다는 거예요. 젊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한 60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된 것 같으면은 이제 당내에 원로라기보다는 당내의 중진이니까 그 정도 힘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젊은 게 흠이야. 이게 이 45세도 젊다고 해야 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정치에서는 젊어요. 그게 조금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다. 순서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27년도에 현 총리가 다시 당대표로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맞서 보겠다고 당대표로 나갔다가는 주류에서 이탈되겠죠? 그러니 이 청간 합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재성이라는 지지자들, 팬들만 믿고 하다가 자기를 지켜줄, 그러니까 자기를 권력에서 지켜줄
사람을 오히려 잃어버려서 정치권에서 나가리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이제 결국에는 현 총리가 이 사람을 중용해서 쓰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비호를 하고 있는, 개파가 비호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현개파를 버리고, 새 개파로 해가지고, 내가 젊은 나이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일본은 그런 거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꼬이는 걸 좋아하질 않아, 일본 자체가. 뭐, 유능하면 젊은 사람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나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저기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이제 정해놓은 순서를 흐트러트리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절대 좋아하질 않아요. 그게 이제 바뀌지를 않거든요. 저 사회 자체가. 그래서 우리랑 조금 생각이나 사는 게 다르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쪽 정치를 이해를 하려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젊은 정치인이 막 위에 정치인한테 막 떽떽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뒤에 가가지고 화해하고 이러면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가리예요. 난리가 납니다. 나가리 돼요. 끝나. 그리고 저 정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도 그걸 안 좋아해.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안 좋아하니까. 밑에서 설치는 걸 안 좋아해요. 자기들이 맨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 인권 신장이고 자유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자기들의 이제 그 위치를 건드리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잘 싫어해요. 왜냐하면 바뀌게 되면 내 현재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걸 너무 싫어해. 내 지금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일본인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요. 거기 사람들 기본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나 MG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MG 같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서양에서 들어온 게 이제 우리나라화 되면서 MG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건데, 서양의 젊은 애들이 보면은 공권력에도 막 대항을 하려고 들고, 그게 뭐 허세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막상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대들다가 강력한 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숙여요. 대드는 게 아니라 바로 숙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기 때문에. 진짜 다치거든요. 왜냐하면 총기도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병기 같은 것도 다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이제 강한 척, 쿨한 척 막 이렇게 하고 살다가도 정말 이제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게 안 돼요. 그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MG처럼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약하거나 젊거나 이런 밑에 층의 계급들이 위의 사람을 이겨먹는다든지
또는 윗사람이 양보를 해준다든지 그게 없습니다, 사실. 서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착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착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모든 나라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항상 착해요. 그건 좀 사실이야. 국민성 자체가 착해. 밑에서 치고 올라와도 참아주고 위에서 뭐라고 해도 참아주고 좀 적절하게 섞으면 좋을 텐데. 이 일본의 농림부 장관 펑쿨색자 이 고이즈미 주니치 장관은 좀 시간을 많이 들이면 기회가 온다. 근데 너무 일찍 지지율을 믿고 지지자들을 믿고 윗사람에게 적대감을 심어주게 되면 그 정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좋기는 한 시기긴 한데 눈치 볼 건 눈치 보자. 사람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그러잖아요.